매매법마다 매수매도 기준과 원칙이 다르지. 그죠. 매매법마다 완전 다르죠. 일단 대략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고 그 매매법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좀 발전시켜준 한 가지 매매법이 있어요. 짝꿍 매매라고도 하고 짝짓기 매매라고도 하고 이등주 매매, 후속주 매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대장주가 올라갈 때 그냥 후속주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대장주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대장주를 보고요. 예를 들어 그냥 테마가 좀 만들어졌고요. 괜찮은 테마가. 그리고 대장주가 뭐 20몇 퍼에 있고 뭐 부대장주, 이등주가 15%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장주가 20몇 퍼에서 만약에 상한가까지 좀 세게 달려간다. 그러면 그 부대장주였던 그 15%에 있던 종목이 같이 위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테마에 따라 종목에 따라 얼마나 가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테마가 만들어지고 같은 테마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대장주가 위로 슝 올라가는 순간 부대장주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타이밍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 매수 기준은 대장주가 뭐 25%, 26%에서 29% 상한가까지 위로 세게 가는 순간 이 부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매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대장주가 29% 상한가까지 정말 정확하게 잘 가서 상한가에 뭐 몇십만 주, 몇백만 주 예쁘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후속주는 뭐 보통의 경우 조금 더 올라갑니다. 제가 산 그 가격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매매를 많이 하고 그게 손익비가 맞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굳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굳힌 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 길면 5분, 짧으면 1, 2분 정도 그 상승을 좀 즐깁니다. 이 후속주가 올라가는 상승을. 충분한 상승이 나왔다 싶을 때 이제 그때는 감각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갔다. 그리고 혹시나 대장주가 상으로 이렇게 세게 올라갔지만 이 대장주가 상한가를 묶지 못하고 상한가 깨지고 훅 내려앉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후속주를 샀을 때 손실 구간이든 이익 구간이든 그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매매했던 이유,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던 그런 이유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 후속주를 바로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손절일 수도 있고 익절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샀던 이유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매도 원칙인 거죠. 이유가 훼손돼서 매도한다. 대장주가 뭐 잘 묶고 후속주를 뭐 1, 2분, 5분 정도 상승이 크게 나올 만큼 나왔다 했을 때 매도가 될 수 있고, 대장주가 생각했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내려앉고, 그래서 얘도 이제 매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얘도 매도한다, 이런 원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보면 이게 라는 종목인데 얘네가 9월 20일 시간에 중국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두 종목 다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9월 21일에 같은 경우 24.73%라는 되게 높은 등락률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시 3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9시 4분에 한 방에 상한가를 달려갔어요. 이제 12%에 시작을 했는데요. 9시 3분에 얘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이고 부대장이 그래서 9시 4분에 상한가로 엄청 세게 달려가는 순간 이 부대장 종목도 12% 정도에서 20%까지 한 방에 한 7% 정도 대장주를 따라서 이제 후속주로 이제 세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장주가 상한가를 정말 세게 가는 순간 후속주를 매매한다, 이 관점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 매도 기준 말씀드렸던 거에서도 상한가를 정말 세게 들어갔지만 만약에 상한가가 풀렸다면 바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가 바로 안 풀려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아까 말한 기준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고 네, 사라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상한가를 정말 세게 가고 풀리지 않는 이런 경우에 후속주를 매매를 하면 수익을 꽤 잘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제 기준이고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줄 되게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바로 달려가서 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대신에 시작을 25% 정도로 했고 전일 시간에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에 갔었고 세 종목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저도 제 종목 선정 기준에 들어가는 거고 그랬죠. 중국의 주도주는 거의 하루짜리겠어요. 저는 하루 경향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 길어야 이틀 정도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퍼센테이지로 막 기준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퍼센테이지로 저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기준을 잡지 않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기준을 잡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손익비가 맞다 싶으신 분들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분들만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뭐 퍼센트 나는 5% 수익, 3% 손절 이런 원칙으로 계속 매매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칙이 매매법에 따라 정말 다르고 그리고 그 매매하는 환경에 따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계속 경험해 보고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조금 더 자기만의 그런 걸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원칙이 있듯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이나 기준을 배워가셔도 되는데 무조건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한테 편한 그런 원칙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